인플레가 오고 있죠. 인플레가 오면 과연 증시의 위기일까? 아니면은 우리는 이거를 오히려 기회의 발판으로 마련해서 맞춤 투자법을 해야 될까? 결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채 10년 만기 금리 그리고 물가 연동 국채의 차이를 가지고 우리 기대 인플레를 많이 알아보고 있는데요. 미국 물가 연동채로 지금 자금이 유입되고 있어요. 물가가 오를 것이다에 베팅이 들어간 거겠죠. 최근 들어서 11월 이후로 굉장히 또 가파른세를 보여주고 있고 1월 초에 들어서는 더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물가가 상승할 것이다에 베팅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대표적인 지수가 손익분기 물가 상승률이라고 해서 BEI라는 게 있는데요. 대표적인 기대 인플레 지표예요. 시어 방정식으로 보면요. 기대 인플레는 명목금리 빼기 실질금리예요. 지금 기대 인플레가 대략 2% 정도 되고 명목금리가 1%잖아요. 그러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1%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실질금리가 결국은 마이너스라는 상태예요. 이 현금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 결국은 자산 가격이 상승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미국 10년 손익분기 물가상승률 BEI가 26개월 만에 2%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2018년 수준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2019년에 경기가 잠깐 침체됐었는데 그거를 극복하고 옛날로 돌아왔다. 이거는 굉장한 신호입니다. 코로나 이전이 아니라 2019년을 뛰어넘었어요. 2018년은 되돌아갔어요. 한국 같은 경우도 1월 6일 기점으로 1%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럼 기대 인플레가 2% 넘어간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바이든 정부의 이제 부양책 그리고 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겠죠. 보통 정권 초기에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재정을 좀 크게 씁니다. 돈을 좀 쓰더라도 본인이 생각했던 그 정책들을 추진해서 실적을 완성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해에는 돈을 좀 과감하게 쓰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신재생 에너지, 헬스케어 투자 등으로 돈이 쏠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외에도 전반적으로 부양 정책 때문에 전반적으로 인플레가 벌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 연준 같은 경우는 평균 인플레가 2%를 웃더라도 금리 인상이 없다라고 말한 것도 하나의 영향을 줬을 거예요. 금리 인상이 없다 보니까 물가를 제어할 방법도 없어요. 그럼 당연히 자산 가격들은 마음 놓고 올라도 되겠죠. 좀 오를만 하면은 물가 인상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스톱을 해줘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없어. 너희들이 물가가 오르던 말던 브레이크는 없는데 니네 물가 못 올라. 내가 장담해.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제어가 없으니까 오르기 굉장히 좋죠. 상승에 베팅하기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연준 매파 메스터스 총재 같은 경우는 또 어떤 말을 했냐면 올해 테이퍼링 없다. 올해 유동성 회수 없으니까 뭐 알아서 해라.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2.5%도 불편하지 않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저는 실책이라고 보는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블라핑을 한 거 아니냐. 2월 중순부터는 일반적으로 독감도 보통 피크를 찍어요. 그리고 감소세가 벌어지다가 3월이 되면 이제 봄이 옵니다. 백신 접종의 효과도 나타나는 시기랑 또 마침 겹치기도 해요. 그러면은 백신의 효과, 거기에다가 애초에 감기 환자도 줄어드는 시기, 그 상태에서 이제 봄이 오죠. 락다운 해제되겠죠. 일상으로 복귀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소비 지출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겠죠. 우리가 말하는 보복 소비 같은 게 증가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소비가 늘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수요가 증가하겠죠. 수요가 늘어나면은 그동안 쌓여있던 재고가 줄어들게 됩니다.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기업들은 다시 재료 발주를 증가시키죠. 그럼 밑에 있던 기업들이 다시 공장 가동률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곡물 가격, 철강 가격 같은 원자재 가격이 다 올랐어요. 그럼 공급 부족인 상태예요. 그러면 이때다 싶겠죠. 연락합니다. 해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가격을 좀 올려주셔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달라는 데가 많아서 좀 비싸게 해주는 대로 먼저 선납품이 된다. 미안하다. 단가 인상에 동참할래요? 아니면 기다릴래요? 이랬을 때 기다릴 수 있는 업체가 없겠죠. 단가 인상에 있어서 재료업체들이 더 승기가 강해지는 거죠. 대표적으로 치면 뭐 철강석 하는 뭐 철강업체라던가 이런 데들도 점점 협상력에서 우위에 서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은 콩 같은 경우는 코로나 전보다 46% 상승했어요. 딱 1년 전 대비해서요. 밀가루가 14%, 옥수수가 30% 상승했습니다.
원목이 전보다 75% 상승했고요. 구리가 31% 상승했고 철이 84%나 상승을 했습니다. 원유 가격도 있는데요. 11월에 35달러를 찍고 난 다음에 지금 코로나 이전 가격인 60달러 선을 향해서 급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원유 가격이 52달러 정도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금요일 날 사우디가 2월부터 두 달 동안 하루에 100만 배럴 감산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유가 올리는데도 혈안이 돼 있죠. 아마도 사우디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제 본인들이 여기서 원유를 아시아 쪽으로 공급을 한 다음에 정제 마진이나 이런 것들 이런 데도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가 자체를 올리는 것도 나름대로 수익이 크다. 더 많이 찍어내는 것보다는 감산을 해서 가격을 올리고 천천히 증산을 하는 방법을 선택하자. 뭐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냐 싶습니다. 지금 뭐 뉴스도 하나 보면은 뭐 에브리싱 랠리라 그래가지고 주가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게 오른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오르고 유가도 오르고 그동안 안 올랐던 것들은 다 오르는 시기에 도래했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은 한국은 2020년에 0.5%, 2021년에는 1%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0년에 1.3%, 2022년이 된다 하더라도 2%는 하회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유가가 낮아서 생긴 일이고 유가가 55달러를 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한 예상치고요. 실제로 유가가 60달러를 넘고 65달러를 넘어가게 되면은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크게 올라갈 수 있겠죠. 곡물, 철강, 구리 등 원자재 가격이 추가 상승을 하게 돼버리면은 이제 소비자 물가는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미국에서 예상했던 2% 수준이 아니라 3%를 넘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자재 시장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원자재 시장에서 투자의 힌트를 준 적이 있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원자재 가격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2008년 뉴스를 제가 하나 떼왔어요. 상품 가격이 일제 급락했다. 투기 세력이 떠났다. 그때가 2008년 8월 5일이었습니다. 원유 시장이 17개월 내내 오르다가 갑자기 숏 포지션으로 확 바뀝니다. 원유, 천연가스, 코코아, 설탕 모든 가격들이 순식간에 하락을 해버려요. 왜 그러냐? 눈치를 챈 거죠.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인 9월에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합니다. 원자재 투기 세력은요, 증시가 하락한다라는 걸 미리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그리고 먼저 움직여요. 실제로 뭐 영화를 보시거나 하면 알겠지만 이미 벌써 그들은 알고 있었고 그거를 준비하다가 폭탄 돌리기 하다가 9월에 터진 거죠. 그 전까지는 미리 좀 대비를 해놨던 겁니다. 자, 2018년에는 이런 얘기가 있었죠. 2월 달에 채권발 미국 증시 폭락 사건이 있었는데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막 계속 상승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때 분위기에 좀 꺾여감에도 불구하고 채권 국채금리가 엄청나게 상승을 해서 2.4%에 머물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2.8%를 넘어갑니다. 그리고 2018년 2월 달에 다우지수가 급락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러면 2021년 1월 채권 금리 상황은 어떨까요? 지금 블루웨이브 때문에 국채금리가 꿈틀거린다. 이것 때문에 지금 단기 급등이 좀 부담스럽지 않겠냐? 증시에 약간의 조정이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실제로 1%를 넘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론을 낼게요. 현재는 인플레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자재 세력은 6개월째 지금 상승에 돈을 걸고 있고요. 그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랐었죠. 원자재에 투기했던 세력들은 돈을 많이 벌었을 거예요. 물가가 오르면은 금리 인상 우려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국채금리도 계속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불안감은 계속 커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상승과 함께 커져간다. 근데 하지만 당장 인플레가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투자를 안 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에 맞는 투자를 하자는 거죠. 금리 인상 우려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는 여기에서 꽃놀이패로 갈 수 있는 전략들을 맞춰서 가는 게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인플레에 맞는 투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플레에다가 환율이 하락한다. 이럴 경우에는 식품주가 제일 안전한데요. 경기가 회복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곡물 가격이 상승할 거예요. 그리고 물가 인상을 시도하겠죠. 실제로 지금 이번 1월에 굉장히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두부 가격 올렸고요. 통조림 가격 올렸고요. 샘표, 동원, 코카콜로 음료도 지금 물가를 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익이 증가하겠죠. 그런데 환율이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 그래도 이익이 증가했는데 환율이 떨어져서 이익이 또 증가해요. 그러면 식품주는 뭐 경기가 좋든 아니든 판매량 자체는 크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투자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1월부터 갑자기 오름세가 시작됐죠. 다 이런 이유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플레 맞는 투자 두 번째를 알려드릴게요. 경기가 회복세냐 아니냐를 좀 보셔야 되는데 먼저 경기가 회복세일 경우로 알려드릴게요. 경기가 회복세이면서 인플레이면서 금리 인상 우려까지 있다 라고 할 경우에는 은행주가 좋아요. 여기에 하나만 조건을 더 걸어볼게요. 경기가 회복세이면서 인플레이면서 금리 인상 우려가 종종 나오면서 증시마저 인기가 있다. 이러면은 증권주가 좋아요. 실제로 은행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미국부터 시작해서 많이 올랐었고요. 증권사 같은 경우는 4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걸로 예상되고 이번 1월 달에 많은 가입자들이 또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말에만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주식 시작하겠다고. 태어나서 주식의 주자도 모르시는 분들이 주식을 이번 1월 달에 계좌 개설해서 시작했다라는 소리를 제가 토요일만 5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평소에는 한 통도 안 와요. 그런데 저도 들었다는 건 뭐냐면 정말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1월 달을 기점으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새해니까 주식하자 이러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증권주에 대한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겠죠. 증권주는 굉장히 좋을 겁니다. 다만 증권주가 못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였었는데 경기가 회복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금리가 인상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만 보여준 상태에서 증권사의 이익이 폭발적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증권주가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 외에도 저평가 중에 하나인 건설주도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인플레가 되고 경기 회복세가 올 거다. 그리고 주택 공급이 올해 많이 늘어날 거다. 이런 기대감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증시를 보면은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것들, 트로이카주들, 뭐 은행, 증권, 건설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바닥을 다지고 굉장한 상승세를 보여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경기가 회복세라고 이미 벌써 도는 베팅이 들어간 거고 금리가 앞으로는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좀 해석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투자를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